안녕하세요. 캐나다 백이사 아줌마입니다. 제가 오늘 뜬금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를 굉장한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희 집에 무슨 대단한 재력이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뭐 고위층이라든지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제 생각에 이 세상 최고의 어머니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를 가진 자체가 저는 금수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저의 영감, 그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 저의 영감을 준 어머니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사실 다 위대하시죠. 저희 엄마 또한 정말 특별하고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완벽한 분이세요. 절대적으로 완벽한 분은 아마 아닐 거예요. 너무나 솔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좀 옛날 사람, 그래서 가끔 너무 솔직해서 의도하지 않게 상처 주시는 말을 가끔 하실 때도 있고, 또 politically correct한 그런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최고의 완벽한 어머니이시고,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로또, 엄마 딸로 태어난 것 자체가 로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자랑을 좀 해보자면요, 먼저 첫째로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선천적으로 이 사랑 에너지, 사랑 DNA, 사랑 호르몬 이런 걸 많이 타고나셨나 봐요. 그래서 남을 볼 때 항상 좋은 점을 보시고 항상 좀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 한 예로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좀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전형적인 경상도 가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할 줄 모르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꼭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말을 툭툭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우리 아빠는 이래서 남편으로서는 정말 빵점이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너가 아빠가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나. 내한테 엄마한테 경제권도 주고 자식 키우는 거 다 내한테 책임주고 집안 대소사도 다 내한테 주고 자기 엄마 아빠도 내한테 주고 내한테 다 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무심한 그런 면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 남자 나한테. 당신의 부모까지 다 준 남자. 그래서 엄마는 항상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분이셔서 그게 저희 엄마의 가장 강점이 아닐까 해요. 저희 어머니의 두 번째 장점은 항상 최선을 다하신다는 점, 그리고 열심히 사신다는 점이에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는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 친구 중에 일하는 엄마를 가진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워킹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때였죠. 저희 엄마는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번도 일을 그만둔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일을 어느 정도로 많이 하셨냐면 12시간을, 그것도 처음 기억으로는 한 달 중에 딱 하루를 쉬셨어요. 마지막 넷째 주 일요일. 아직도 기억해요. 마지막 넷째 주 일요일은 엄마가 집에 있는 날이고 그 나머지를 한 달에 29일을 일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그걸 이제 점차 줄여서 한 달에 2일 쉬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나중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한 달에 4일 매주 일요일을 쉬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막 너무 피곤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쉬는 날 집에서 굉장히 좀 게을러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집에 오시면, 퇴근하고 오시면 또 집에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청소를 하신다든지 저희 간식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공부를 봐주시다든지 항상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 뭐든지 즐겁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다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저희 어머니 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이제 뒤늦게나마 그렇게 하는 건 아마 그 어머니께서 너무나 열심히 사는 걸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고 자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세 번째 장점은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혹은 뭐 익스터널 팩터 탓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좀 바깥으로 돌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잘 되건 못 되건 남 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베풀었다 하면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왜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베풀게 되면 바라게 된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베풀면 끝인 거고 누가 나한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하거나 그 뒤끝이 없다는 점이에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세요. 희생을 하시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너희들 때문에 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너희들 때문에 살맛이 나고 너희들 때문에 웃고 너희들 때문에 즐겁다라는 말을 하시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사실 안 그렇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좀 남 탓을 하는 그런 못된 심보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나마 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남 탓하지 말고 주되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을 어머니한테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네 번째 장점은 절대 남과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스스로의 그런 컨트롤이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행복하면 이 행복한 것 자체가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누구네 남편은 이만큼 더 번다더라, 누구네 아들이 이번에 무슨 대학에 갔다더라, 누구 딸이 여행 보내줬다더라 이런 말씀을 전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뒤돌아 생각하면 저는 학창 시절에 굉장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딸이었거든요. 왜 명절 이럴 때 자식 자랑 배틀이 붙잖아요. 누구네 아들은 무슨 대학 갔다더라, 몇 등을 했다더라, 전교 몇 등이더라.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미님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얼마나 이쁜데 제주도 많아, 그 제주 어디다 쓸 건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많아, 이렇게 이쁜 것만 항상 좋은 점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한테 엄사친 있죠. 그런 비교를 절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좀 그런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다섯째 장점은 가식이 없으세요. 정말 너무나 가식이 없고 누구한테든 정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저희 엄마가 너무나도 분명히 갑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잖아요.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사람의 마음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잘해주고 오냐오냐 하니까 상대방들은 또 저희 어머니를 약간 깔보는 거예요. 너무나 잘해주니까. 그래서 자식 마음으로 볼 때는 어떨 땐 좀 답답해서 왜 엄마가 분명히 지금 갑의 입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을처럼 행동을 하냐고 막 타박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잘해주고 베풀어야지 어머니 당신께서 마음이 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어머니를 좋아하고 또 당장으로는 조금 손해보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다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것도 그런 어머니의 덕이 쌓여서 카르마로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친척들이나 어머니 지인분들께서 어머니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오냐오냐 키우시니까 아이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과잉보호다, 예전엔 좀 훈육이 무조건 야단을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 오은영 선생님께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엄마가 정말 오은영 선생님 스타일대로 아이를 이해하고 또 긍정적으로 키우시는 좀 시대를 앞서간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온실에서 오냐오냐 정말 곱게만 자라다가 대학을 가면서 처음으로 자취하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그래, 온실 속에 밭주처럼 자라기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잡초처럼 자라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렇게 강해지는 것도 좋다. 근데 나는 니를 그냥 온실에서 평생 키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저는 이제 뭐 서울도 아니고 이제는 캐나다 멀리 떨어져서 정말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만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물론 강하게 자르면 좋겠지만 엄마 마음으로는 자식은 그냥 평생 고이고이 이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번 주는 저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지금 오늘 찍고 있는 이 날이 한국 날짜로는 어머니 생신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생신이 지났을 텐데 제가 있는 데 있어서 저의 영감이 되어주신 저의 인스퍼레이션이자 저의 히어로이자 저의 멘토이자 저의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단어를 다 끌어다가 이렇게 농축시켜 놓은 게 저의 어머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저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어머니를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모든 어머니는 다 위대하고 정말 최고의 어머니죠. 그래서 엄마께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저의 무한한 존경과 정말 농도 진한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사랑해.